2023년 초부터 주가가 200% 넘게 오른 주식을 보면서 아직도 살만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은 이미 버스 떠났구나 하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기업, 아마존하고 우버가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아마존은 190%, 우버는 무려 230%나 급등했으니까요. 네. 그런데도 저명한 투자 분석가 짐 크레이머는 여전히 두 기업 모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이제 기술적 과열이나 거품을 걱정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상승이 과연 끝물일까? 아니면 AI라는 어마어마한 새 엔진을 단 거인들의 질주가 이제 막 시작된 걸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요. 각자 업계에서 구축한 그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어떻게 자기들 걸로 만들고 있는지 그 전략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현재 주가에 과연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도 따져봐야겠죠. 네. 그럼 아마존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흔히 아마존 하면 그냥 온라인 쇼핑 이걸 떠오르지만 사실은 세계의 진짜 거대한 사업부가 받치고 있는 구조죠. 왜? 그렇죠. 북미랑 서유럽의 압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면서 또 구글과 메타에 이은 세계 3위 광고 기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절대 강자 아마존 웹 서비스 AWS입니다. AI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AWS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 역시 AWS군요. 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의 핵심 데이터랑 업무 시스템이 AWS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아, 기반이 이미 다 거기 깔려 있군요. 맞습니다. 아마존 CEO 앤디 제시도 말했듯이 기업들이 자기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AI를 실행하고 싶어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의 데이터라는 원유를 저장하는 가장 큰 정유 공장을 갖고 있는 셈인데 이제 그 공장에서 AI라는 고급 휘발유까지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도 AI 쪽에서 엄청나게 추격하고 있잖아요. AWS만의 독보적인 강점, 그게 대체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인데요. AWS는 몇 가지 결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중력입니다. 한번 AWS에 쌓인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정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둘째는 시장을 그냥 지배하기 위한 아주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칩 시장을 독점하는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아, 자체 칩 개발. 네, 자체 맞춤형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체 반도체 개발은 결국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비용을 통제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던데요. 베드록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베드로. 그게 아주 재밌습니다. 개발자들에게 비유하자면 약간 AI 모델 뷔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의 핵심 데이터랑 업무 시스템이 AWS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아, 기반이 이미 다 거기 깔려 있군요. 맞습니다. 아마존 CEO 앤디 제시도 말했듯이 기업들이
자기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AI를 실행하고 싶어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의 데이터라는 원유를 저장하는 가장 큰 정유 공장을 갖고 있는 셈인데 이제 그 공장에서 AI라는 고급 휘발유까지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도 AI 쪽에서 엄청나게 추격하고 있잖아요. AWS만의 독보적인 강점, 그게 대체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인데요. AWS는 몇 가지 결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뭔가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중력입니다. 한번 AWS에 쌓인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정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둘째는 시장을 그냥 지배하기 위한 아주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칩 시장을 독점하는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아, 자체 칩 개발. 네, 자체 맞춤형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자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체 반도체 개발은 결국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비용을 통제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던데요. 베드록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베드록. 그게 아주 재밌습니다. 개발자들에게 비유하자면 약간 AI 모델 뷔페 같은가요? 네, 챗GPT를 만든 오픈 AI 모델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엔스로픽의 클로우드 모델 그리고 아마존 자체 모델까지 개발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AI 모델을 아주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죠. 아, 특정 회사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원하는 도구를 마음껏 쓰게 해주니까 개발자들이 AWS 생태계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특정 메뉴만 파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음식을 다 갖춘 거대한 푸드코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전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드러시 비유로 이어집니다. 아, 곡괭이랑 청바지요. 네. 1850년대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랑 천바드를 팔던 상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AWS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AI 모델이 최종 승자가 되든 그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랑 도구, 즉 곡괭이는 AWS에서 사가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와,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AWS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거네요. 정말 안정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건 AWS라는 외부를 향한 창이고, 그럼 아마존 내부적으로는 AI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아마존 쇼핑 경험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아마존의 두 번째 AI 성장 엔진입니다. 오, 아마존은 무려 1000개 이상의 자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운영 효율을 진짜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000개나요? 네, 예를 들면 AI가 수백만 개 상품의 수요를 예측해서 어느 물류 창고에 재고를 얼마나 배치할지 결정해요. 아, 덕분에 고객이랑 더 가까운 곳에 상품을 미리 갖다 둘 수 있고 배송 시간이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기존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얼마 전에는 물류창고 작업자가 자연스러운 대화로 로봇한테 지시를 내리는 기술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랑 대화하는 장면 같더라고요. 그렇죠. 고객 서비스에도 AI 챗봇이 도입돼서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요. 심지어는 상품 설명 페이지의 요약문을 AI가 자동으로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야, 이런 혁신들이 모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아마존의 핵심 사업인 커머스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와 커머스 두 마리 토끼를 AI로 다 잡고 있는 형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 결국 투자는 숫자로 말해야겠죠. 맞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향후 3년간 아마존의 이익이 연평균 18%씩 성장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사실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한테 18%면 대단한 수치지만 AI 혁명 중심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좀 보수적인 예측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18%라는 숫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건 주가랑 같이 봐야 합니다. 현재 아마존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35배 수준이거든요. 35배? 네. 투자자들은 보통 이 PER을 연간 이익 성장률이랑 비교해서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성장률 18%에 약 2배 정도 되는 PER 35배는 시장을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에게는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아, 미래 성장 가치를 미리 당겨와서 주가에 반영하는 기술주 특성 때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장률 대비 주가가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8분기,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마존은 시장의 이익 예측치를 평균 25%나 초과 달성해 왔습니다. 25%나요? 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이 정도 벌겠지 하고 예측하면 실제로는 그것보다 25%나 더 벌어왔다는 뜻입니다. 우와. 이런 실적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지금의 18% 성장 예측치조차 보수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짐 크레이머가 매수를 외치는 핵심 근거도 바로 이 꾸준한 어닝 서프라이즈의 역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이 AI 시대의 거대한 기반 시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깔고 통행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위를 달리는 가장 효율적인 물류 트럭까지 운영하는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기업 우버는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가 되려는 것 같습니다. 접근법은 전혀 다르지만 AI라는 흐름을 활용한다는 점은 같네요. 그렇죠. 우버의 전략은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버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우버를 그냥 택시나 음식 배달 중개 앱으로 생각하시지만 그 사업 모델의 심장에는 이미 거대한 AI 엔진이 뛰고 있습니다. 아, 이미요? 네, 수많은 승객과 운전자, 식당과 배달원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AI 최적화 문제거든요. 수요 예측, 동적 가격 책정, 최적 경로 배정, 이 모든 과정에 머신러닝이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죠. 특히 차량 공유랑 음식 배달이라는 두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묶어서 시너지를 내는 점이 참 인상적이에요. 맞습니다. 차량 호출 고객한테 우버이츠 할인 쿠폰 보내고 음식 배달 고객한테는 라이드 할인 혜택 주면서 서로의 서비스로 고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잖아요. 네, 그 시너지가 현재 우버의 핵심 경쟁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버를 미래 AI 주식으로 봐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 진짜 이유요? 바로 자율주행차, 즉 AV와 로보택시라는 거대한 미래 시장 때문입니다. 오, 운전자가 없는 택시 시대 말인가요? 근데 사실 구글의 웨이모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더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 자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도 그걸 이용할 승객을 모으고 요금을 결제받고 수많은 도시에서 운행을 관리할 플랫폼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 우버는 바로 그 플랫폼을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웨이모나 다른 자율주행차 회사들이 직접 고객을 모으고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이미 모든 걸 갖춘 우버 플랫폼에 입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버 CEO 다라 코스로샤히는 우버는 자율주행 파트너들에게 가장 낮은 운영 비용으로 가장 큰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와, 실제로 이미 알파벳의 웨이모는 피닉스, 애틀란타 같은 도시에서 우버 앱을 통해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하고 있군요. 네, 중국의 위라이드와도 협력하고 있고요. 우버는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미래 로보택시 시장의 과실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맛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한 겁니다. 몇 년 안에 10만 대의 로보택시를 플랫폼에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하니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그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있나요? 네, 바로 이 숫자들이 우버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이트 리서치는 기존 차량 공유 시장이 2033년까지 연평균 21% 성장할 걸로 전망합니다. 이것도 높은 수치죠. 21%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랜드뷰 리서치는 로보택시 시장이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99%라는 거의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잠시만요. 연평균 99%요? 네, 99%입니다. 오타가 아니고요. 거의 매년 시장 규모가 2배씩 커지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네, 저도 처음에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규모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초기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그렇겠네요. 모건 스탠리는 2032년까지 우버가 미국 로보택시 시장의 22%를 차지해서 웨이모와 테슬라에 이어서 3위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와, 전체 시장의 파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만큼 우버가 가져갈 몫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견고한 성장 위에 로보택시라는 폭발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한 셈이군요. 그렇다면 우버의 주가는 이런 기대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월스트리트는 향후 3년간 우버의 이익이 연평균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존의 18%보다도 높은 성장률이죠. 네, 더 높네요. 그런데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0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성장률은 26%인데 PER은 10배라고요? 아까 살펴본 아마존은 성장률 18%에 PER 35배였는데 비교해보면 정말 낮아 보이네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석가들이 우버를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PER 100배는 성장률 26%의 절반도 채 안 되거든요. 아, 이게 바로 분석가들이 우버의 주가가 성장 잠재력에 비해 저렴해 보인다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아하. 시장이 아직 우버를 인건비 부담이 큰 저마진 운송회사로만 보고 있을 뿐 미래 로보택시 시대에 고마진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죠. 그렇군요. 게다가 우버 역시 지난 8분기 중 6번이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두 기업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아마존은 AWS를 통해서 AI 혁명에 필요한 곡괭이와 찬바지를 팔면서 인프라 시장을 장악하고 동시에 AI를 내부 운영에 적용해서 핵심 사업인 유통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 우버는 현재의 압도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을 발판 삼아서 연평균 99% 성장이 기대되는 로보택시라는 새로운 시장의 과실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 두 기업 모두 단순히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공통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요? 두 기업은 각자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자, 모트를 가진 거대 기업이 그 막강한 지배력을 이용해서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고객 기반, 데이터, 자본력, 브랜드 파워 같은 기존의 강력한 생태계를 활용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죠. 이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득권의 이점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압도적으로 선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대 기업이 혁신하는 방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존 세상 지배력을 바탕으로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두 거인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는 다른 거대 기업들 중 아마존이나 우버처럼 기존의 강력한 해자를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AI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 잠재력을 가진 곳은 또 어디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뒤흔들 기업은 과연 누구일지 각자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